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고대 국가 중에서 인도의 최남쪽에 존재를 하던, 되게 오래 존재를 했죠. 한 1500년 동안 존재를 하던 촐라 왕국하고, 그 다음에 인도 중부의 데칸고원 쪽에 존재를 하던 안드라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의 촐라 왕국은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1279년까지 1500년 동안 존속한 인도의 남쪽에 있던 힌두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대부분 북부 지역은 이슬람 국가가 계속해서 존재를 했고, 남쪽에는 이제 원래 인도의 종교였던 힌두교 국가들이, 인도의 중부와 남부에는 이제 힌두교 국가들이 이제 계속 존재를 했고, 북쪽에는 주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계속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도의 제국이었던 무굴 제국, 얘네들도 이제 이슬람 국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타 동맹,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이슬람이었죠. 북부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동쪽, 겐지강 유역 쪽에는 이제 불교 국가가 계속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맨 밑에 있는 섬나라인 스리랑카, 실론, 여기는 이제 원래 불교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맨 남쪽에 있는 촐라 왕국은 힌두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동쪽만 이제 불교가 있죠. 왜냐면 이제 석가모니 시달타께서 활동하시던 곳이 겐지강 유역인 그쪽에 이제 동쪽 지역이었죠. 동북쪽 이쪽만 이제 불교 국가들이 계속 있었고, 대부분의 인도의 중남부는 힌두교, 북부에는 이제 외세 세력, 그러니까 저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한 이슬람, 마호메트 선지자가 창시한 이슬람이 이제 인도로 들어와서 힌두교 국가가 북쪽에 설립이 됐고, 지금도 인도와 분리된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촐라 왕국이 인도의 맨 남쪽에 있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문화가 발달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해군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과 인도네시아 쪽에서 강성하던 해상 국가가 있었는데, 이 해상 국가가 스리비자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스리비자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스리비자야라는 왕국이 서기 650년,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멸망할 때, 백제 멸망할 때 비슷하네요. 이때부터 등장을 해서 1377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설립된 게 1392년이니까 그때까지 이쪽 지역에서 강성하던 해상 국가가 스리비자야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리비자야 왕국은 지금의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맨 끝에까지 이제 싱가포르가 있죠. 동남아시아 베트남 여기가 베트남이죠.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태국이 되겠죠. 태국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말레이시아가 되겠고, 여기 싱가포르, 그다음에 요 위쪽이 이제 미얀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필리핀이네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여기죠. 인도네시아는 여기 보르네오 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바섬이 있죠. 이 자바섬의 요쪽 근처, 여기에다가 이제 세력 근거를 둔 스리비자야 왕국이 이 당시에 존재했던 겁니다. 스리비자야 왕국이 여기 이제 자바섬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반도까지 통치를 하던 강력한 해상 국가가 스리비자야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600년부터 1300년까지 거의 뭐 한 600년 동안, 700년 동안 강성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기가 이쪽에 인도가 이쪽이죠. 인도의 맨 남쪽에 있던 촐라 왕국의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촐라 왕국이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얘들을 정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스리비자야 왕국은 600년부터 1300년까지 한 700년 존재를 했지만은 이 촐라 왕국은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1279년까지 거의 한 1500년간 존재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촐라 왕국은 여기도 점령을 하고, 촐라 왕국이 강했을 때는 겐지스강까지 이제 올라가죠.
겐지스강은 이제 인도의 북동부인데 이쪽까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스리랑카 그 남쪽에 있던 섬나라 스리랑카까지 해서 동남아시아의 해상 패권 일대를 전부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촐라왕국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그 스리랑카죠. 실론섬이죠. 여기도 정복을 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 겐지스강 유역에도 정복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서 한참 번성을 하다가 1279년, 1200년대 들어와서 몽골 제국이 나타난 그런 해죠. 그때 들어와서 이제 또 따로 생긴 그 다른 이 남부의 세력이 있는 판디아 왕국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이쪽에 타밀 문학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타밀은 또 뭐냐 하면은 타밀은 그 이쪽에 그 겐지지강 북동부의 겐지지강 쪽에서 이 스리랑카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타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밀족이 이쪽이 이제 그 겐지지강 유역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타밀. 이 타밀이 이제 그 스리랑카로 넘어오고 이쪽에 촐라왕국으로 넘어와서 여기 이제 그 타밀 문학의 전성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타밀의 예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라비식 건축 전통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 인도로 몰려간 인도 원래 원주민들인 드라비다식 사원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웅장한 사원도 만들고 건축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석조 돌로 만든 거 청동 조각품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촐라 제국이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한 1250년까지 한 1500년 동안 존재를 했죠. 그 사이에 그 남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1500년간 존속을 했지만은 인도 북쪽에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왕국들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북쪽에서는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8년까지 마우리아 왕국이 들어섰었고 그 마우리아 왕국이 멸망하면서 서기 20년부터 서기 350년 동안 350년까지 쿠시안 왕국이 들어섰고 불교 국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 한 250년부터 또 550년까지 350년 동안 북쪽에서는 힌두교 왕국인 굽타 왕국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북쪽에서는 계속 왕국들이 바뀌지만은 남쪽의 촐라 왕국은 1500년 동안 번성하게 되었다. 그 1500년 동안 번성한 것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0번째 황제인 라젠드라 1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014년부터 1044년까지 30년간 인도 남부를 통치를 하면서 1017년에 즉위한 지 3년 만에 스리랑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섬나라인 스리랑카 실론의 아누라다프라 왕국을 점령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경에 이제 실론섬이 이제 촐라에게 점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019년에 즉위한 지 5년 만에 인도의 북동쪽, 이제 북동쪽까지 또 올라가죠. 겐지스강이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오디시아주와 벵골 지역에 불교 국가가 있었는데 이 불교 국가인 팔라 제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영토를 넓히게 되겠습니다. 촐라 왕국이.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을 점령을 하면서 광대한 영토를 확장을 하고 이 그 10대 황제인 라젠드라 서기 천년경에 이 라젠드라의 활동 이후에 촐라 왕국은 급속히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젠드라가 이제 그 촐라 왕국이 원래 근거지가 이 인도 남부밖에 없었는데 요 밑에 있는 그 스리랑카 실론은 이제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점령을 해서 여기 겐지스강 유역에 있던 불교 국가에 있는 팔라 왕국을 점령을 했다. 그러면서 또 이쪽으로 쭉 계속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이쪽이 이제 버마죠. 지금에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말레이 반도가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되죠. 말레이시아까지 내려오면서 이쪽에 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이쪽에 있던 스리비자야 왕국, 여기까지도 다 먹었다. 그러면서 이쪽을 다 먹으면서 촐라 왕국이 막대한 영토를 확보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여기가 벵골만이고 여기가 아라비아 해죠. 아라비아 해고 인도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쪽에 해상무역을 독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력이 강성해져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촐라 왕국이 여기 있고, 촐라 왕국 위에 이제 여기 데칸고원이 있죠. 데칸고원 근처에 있던 안드라 왕국이 있습니다. 안드라 왕국은 이제 사타바하나라고도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제 기원전 230년부터 서기 225년까지 약 450년 동안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한 남인도의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리아인에 대해서도 아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이쪽에 이제 남쪽에 이제 그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 이제 있었고 북쪽에서 아리아인들이 치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만든 것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우리아 왕조 이게 이제 아리아인들이 만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느끼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이제 그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힌두 저기를 갖고 오죠. 그, 그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브라만 이런 그 카스트 제도를 갖고 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힌두교를 이제 갖고 오죠. 힌두교를 갖고 오면서 카스트 제도를 갖고 오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이제 제일 높은 놈이 이제 브라만 사제 계급,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크샤트리아 왕과 귀족 뭐 이런 귀족 계급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이샤. 바이샤가 이제 상인, 그다음에 농민, 뭐 공업인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이제 천민 계급이 이제 수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이런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하층 계급들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 아리아인들이 이제 브라만 카스트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 이 힌두교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느끼고 아리아인과 그들이 만든 힌두교의 베다 문명, 힌두교의 경전이 베다죠. 그다음에 힌두교 경전이 베다의 해설서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베다 힌두교 경전인 베다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에 병합될 때까지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북쪽에 있던 마우리아 왕조한테 이제 안드라 왕국이 이제 점령이 당하죠. 이 점령이 될 때까지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거에 독자성을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드라 왕국은, 데칸고원의 안드라 왕국은 흑해 북부에서 발흥한 아리아 계종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원래 인도에 있던 새까만 드라비다 쪽 사람인지 그건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 데칸고원에서 발흥한 또 다른 제국인 바카타카 제국에게 멸망을 한 것이 안드라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라 왕국은 여기 이제 칼린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이제 마가다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죠. 마우리아 왕조는 이제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빵년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이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펀자브도 있고, 여기 이제 인더스강, 지금 이제 파키스탄 지역이죠. 여기 가즈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우리아 왕조와 마가다 왕국의 수도는 여기 파탈리푸트라, 겐지지강 유역의 파탈리푸트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라타 동맹이 있습니다. 이제 무굴 제국이 이제 여기를 이제 무굴 제국이 1500년경부터 1850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될 때까지 350년 동안 인도의 뭐 북부 아니면 인도 전부를 통치를 하던 무굴 제국이 있었죠.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이 무굴 제국이 여기서 번성을 350년 동안 마지막 제국을 운영을 했지만은 이거에 대항을 하는 각지에서의 또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중부 지역에 마라타 동맹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굴 제국에 대항을 했죠. 이제 마라타 제국은 1674년부터 1818년까지 144년 동안 북인도 이쪽을 지배를 한 마라타 동맹이 있겠습니다. 이들은 1818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게 멸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타 동맹에 이루는 주력 세력들은 이쪽 데칸고원에서 발원한 전사, 싸우는 군인들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무굴 제국이 여기 있었죠. 무굴 제국이 있었지만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여기 콜카타에 상륙을 하면서 1750년경에 여기 이제 인도의 세력을 이제 점점 넓히다가 드디어 이제 1850년경이 다 되면서는 이제 인도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인도를 식민지화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영국의 근거지가 여기 콜카타가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무굴 제국이 대항을 했지만은 이 무굴 제국의 또 지방 세력들이 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라타 동맹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을 해서 얘네들이 한 150년 동안 북부 인도 이쪽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맨 북쪽에는 아주 강한 원칙론에 강한 힌두교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원칙론인 시크교가 이쪽에 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시크교들이 강한 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무굴 제국의 이쪽에가 이제 여기 이제 라지푸트 지역이 되겠죠. 라지푸트 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더스강 하류가 이제 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벵골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지푸트, 여기가 이제 구자라트입니다. 구자라트. 문베이는 여기 있죠. 봄베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경제라는 것은 심리가 다 전부가 되겠습니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용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과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아주 잘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공개적이고 제도적으로 시장에 제공을 하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뭘 가리거나 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시장이 아주 잘못될 수가 있다는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과를 하나씩 교환을 하면은 하나와 하나를 교환한 것밖에 없지만은 정보는 하나와 하나를 교환하면은 이게 2배의 승수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 정보는 많이 교환할수록 좋다. 빨리 많이 정확하게 우리는 정보를 빨리빨리 많이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발전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시장이 왜곡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을 심하게 규제를 하면은 제도권에서 빠져나간 금융, 그림자, 그다음에 이제 비밀 이런 그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뭐 무슨 사채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가난을 막아야죠. 제도권 금융을 보다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미래가 없게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크게 가지고 도전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잘못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이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지원을 국가와 기성세대가 해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